제3채무자의 승낙이 반드시 있어야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거래선 가격이 협의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부실이라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거래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보면 그 채권 양도를 받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실 단계로 넘어간다고 그럴 때 그냥 놔두게 되면 결국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보면 여러분이 뭐 새로운 담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냐 담보권 행사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또 담보권이 있어도 보면 그 추가적으로 그죠? 채권의 부실적인 더 발생한다든지 이럴 경우 같은 경우는 보면 채권 양도를 받는 방법이 좋고요. 이 채권 양도를 만약에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 여러분들 이제 채권 감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러면 할 때 이제 판단해 보셔야 되는 거죠. 어떤 위험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보면 법적 조치 그죠? 법대로 하자는 거죠. 가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보면 이제 집행권을 받아서 강제 집행해서 회수하고 뭐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보면 그거보다는 채권 회수의 목적을 더 두신다 그러면 있잖아요. 그 채권 양도를 받는 방법이 좋아요. 채권 양도는 내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대방 그죠? 채무자의 협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채무자한테 그죠? 그죠? 이건 어느 정도 그래서 보면 좀 관계가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악화가 되면 안 되는 경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 같다면 너무 그죠? 감정적으로 앞세우기보다는 어떻습니까? 그거 좀 억누르시고 저희들이 보면 상대방을 설득해서 자 이렇게 되는데 저희도 이렇게 손해보게 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본인도 얘기를 해요. 나도 사실 여기도 못 주는 게 있지만 받을 게 있는 얘기를 하죠. 받을 장소. 그 채권은 양도해달라. 그래서 양도를 그걸 받아서 저희들 보면 회수하면 되는 건데요. 이 채권 양도도 보면 여러분의 채무자가 양도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수인 둘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제3채무자 있죠. 여러분의 채무자가 채권자고 제3채무자가 또 채무자잖아요. 세 사람이 모여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채권 양도할 때 보면 반드시 제3자가 그죠? 동의하고 참석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 시간엔 그죠? 이걸 뭐 제가 다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채권 양도는 채권자와 채무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맞는 게 좋은 거고, 저희들이 만약에 보면 그래서 채권 양도를 받지 못했다. 이럴 때는 저희도 보면 이제 법적 조치, 채권 감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죠. 그래서 보면 채권 양도를 받음으로써 어떻습니까? 그걸 받음으로써 우리가 보면, 부실 채권을 예방할 수도 있는 경우가, 근데 간혹 혹자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제3채무까지 만나야 돼. 그건 아니고요. 양도인과 양수인 둘이서 그죠? 채권 양도 계약서를 그래서 쓰고서 거기다가 뭡니까? 반드시 뭐죠? 누구 이름으로? 여러분 양수인이 여러분 채권 양수인은 아니고 여러분의 채무자 양도인이 있지 않습니까? 양도인 이름으로 그죠? 채무자 제3채무자 때 채권 양도 통지서 그걸 보내면 되는 거죠. 효력이 언제 생기는 건지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았을 때 채권 양도 효력이 있는 경우죠. 그러면 그걸로 있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보면 그 채권을 갖다가 양도를 이제 받은 거죠.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러분의 채권이 기존의 채무자, 양수인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보면 빠져나갈 그건 아니죠. 반드시 뭡니까? 같이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물론 계약서에다 보면 뭐 지급에 가르마 이런 용어를 쓴다든지 기존의 채무자, 즉 양도에는 이 채권 채무가 탈퇴한다든지 그런 걸 쓰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쓰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그죠? 채무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보면 이제 채무자가 2명이 생기는 경우죠. 근데 문제는 보면 나중에 보면 이게 보면 제3채무자가 그 채권 양도에 동의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은 뭐 할 수 있죠? 뒤에도 한번 이제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3채무자에서 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양수금 청구 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소송을 들어가면 그 상대방도 거기에 대해서 그죠? 항변할 이유가 있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의 여러분 채무자 양도인과 제3채무자의 관계가 뭐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계약서에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다 변제를 했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그죠? 제3채무자의 채권자가 양도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채무자 그 사람으로 둘이 계약을 했는데 뭐 제품이나 어떤 하자 그런 게 발생해서 지금 못 한다니 뭐 그럴 수 있겠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보면 그런 내용을 여러분한테 얘기했을 거고 여러분은 그걸 그죠? 납득을 못 했으니까 소송을 할 거고 그러다 보면 그건 이제 뭐 그런 쪽에서 다투들 부분이고요. 정리하면 채권이 부실화 단계에서는 채권을 양도받아서 뭡니까? 좋다. 그 양도받게 되면 그 여러분께 돼버리는 경우죠. 그걸 만약에 양도받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죠? 거기 채권가 압류가 막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건 다 이제 무효로 되는 경우죠.